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이 좀 논란 속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꿔서 기재부의 힘을 한마디로 빼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재부 개편은 이재명 후보의 지난 20대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죠. 이재명 후보는 이틀 전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첫날에도 기재부 개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경기가 과열되면 살짝 눌러주고 경기가 침체되면 받쳐주고 해야 되는데 받쳐주고를 안 해요.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교정을 해줘도 상당 정도 개선될 겁니다. 그게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경제 기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까지 다 틀어지어서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남용의 소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서 정권을 잡게 된다면 대통령실이 갖게 되는 권한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에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핵심이 그겁니다. 당권은 당연히 쥐게 되는 거고 입법권을 쥐고 예산권까지 모두 진다면 이게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분권이 시대 정신인 가운데 개헌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까지 대통령실에서 독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문재인 전 정권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180석의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때 이제 기재부의 나라 아니냐라는 성토가 나올 정도로 마지막 억제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기재부의 예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낸 부채가 역대 모든 정권을 합친 것과 버금가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 마지막 남은 억제기마저 제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 얼마나 예산 편성권을 남용을 하겠다라는 건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말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는 꼴과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점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산 편성, 나라의 운용을 하는데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효율성과 신속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동시에 본질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구현될 때에는 사실 정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실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 단위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 예산 편성부터 모든 부처는 사실 기재부로 달려가야 됩니다. 예산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애초에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100%의 효과를 낼 수 있게 기획했던 그 초기 목적과는 다르게 이런 이유로 돈이 없으니 이 부분에서 절감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인원이 깎이고 예산이 깎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국민들 맞춤형으로 정책이 편성되기보다는 그리고 정책이 설계됐던 그 목적성에 부합하게 정책이 구현되기보다는 이른바 가성비 중심으로 혹은 기재부의 입맛대로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도 갈등이 부처 간에 굉장히 있지만 사실 기재부가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책이 필요대로 그리고 실효성 있게 구현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87년 체제를 탈피하고 새롭게 지금 나아가자. 여야 모두 다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똑같이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개헌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개헌의 핵심은 그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힘을 좀 줄이고 분산시키자라는 게 핵심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근데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강화되는 만큼 의회의 견제 수단이 또 동시에 존재하면 네.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어떤 초기의 국정 과제들, 국민들 앞에 약속했었던 그런 국정 로드맵들을 예산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되거나 네. 아니면 부처 간의 입김 혹은 이 벽 때문에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더 문제일 거라고 보고 네. 실제로 이 예산에 대해서도 이 효율성 있게
신속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어떤 예산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네.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서도 기획예산처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획예산처를 신설한 이유가 뭐냐면 DJP 연대, DJT 연대로 공동정권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권 또는 재정권에 대해서는 당시 공동정부였던 김종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서 총리실 산하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기보다는 대통령 권한에 있던 이 기획예산처의 권한을 총리실 산하로 이원하면서 DJP 공동정부를 운영을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사실상 단점 정부를 이룰 수 있다. 입법, 행정 그리고 간접적으로 사법부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권력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권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1인을 위한 정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이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